얘들아, 우리 다음 단원 넘어가서 명제 증명이 있는데 그 증명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소개가 돼. 근데 이 증명법은 우리가 간접 증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간접 증명이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봐봐, x가 짝수이고 y가 홀수야. 그때 x 곱하기 y는 짝수임을 증명할 거야. 얘들아,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봐봐, 내가 짝수를 만약에 2k라고 썼어. 그럼 홀수는 어떻게 표현이 가능할까? 다른 문자 써야지. 2n-1 뭐 이런 식으로 써줘야 돼. 그럼 봐봐, 두 개를 곱했어. 그러면 2k에다가 2n-1을 곱했어. 그럼 여기 2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짝수이다. 자, 이거이면 이거이다를 증명할 때 그냥 순서대로 쭉 써주는 게 직접 증명이야. 직접 그 가정들을 다 살펴봤을 때 결론이 참이 된다면 요거는 그냥 증명이 끝이잖아. 그치? 이거를 우리는 직접 증명이라고 불러. 방향을 이렇게 쭉 같이 봐주는 거야. 근데 문제가 있어. 문제가 만약에 가정이 조금 애매해. 그때 결론하고 가정을 바꾸는 게 조금 더 나은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 자, 결론과 가정을 바꾸는 걸 뭐라고 하지? 역. 근데 역이 참이면 원래 명제가 참이야? 그건 아니지. 근데 가정 결론을 바꾸는 작업이 하나가 더 있어. 역 말고. 대우. 대우가 참이면 원래 명제도 참일까? 그래서 첫 번째 간접 증명은, 자, 직접 증명은 요 주어진 거 그대로 보는 게 직접 증명이야. 간접 증명은 뭔가를 이렇게 바꿔서 증명하는 게 간접 증명인데, 첫 번째는 대우를 통한 증명. 요거의 원리는 대우가 참이면 원래 명제가 뭐라고 기억나? 원래 명제가 뭐라고? 이발놈. 원래 명제가 뭐라고? 참. 알겠지? 대우가 참이면 원래 명제도 뭐라고? 참이라고. 다시, 대우가 참이면? 아니, 그냥 참이 아니라 대우가 참이면 원래 명제가 참이라고 얘기를 못하냐고! 써져 있잖아! 썼잖아! 내가 어마무시하게 어려워. 영어학원이야, 여기가? 얘들아, 읽어볼까? 못 읽을 수 있어. 근데 한국어잖아. 오케이? 내가 뭐 일본어로 써놨니? 진짜.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자연수 n에 대해 n제곱이 짝수이면 n이 짝수이다. 내가 얘를 증명할 거야. 직접 증명하려면 n제곱을 가져와. n제곱, 짝수인 n제곱을 가지고 와서 이거 하나하나 다 봐야 돼. 짝수인 n제곱 가져와서 여기다 루트 씌웠을 때 짝수가 만들어지는지 이걸 계속 봐줘야 되거든. 약간 좀 힘들잖아. 그치? 이렇게 연산 이전 상태가 나오고 나서 그 연산이 되는 상태, 이렇게 관찰하는 게 편하지, 연산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원래 상태가 뭔지를 찾는 거는 좀 작업이 까다롭단 말이야. 그래서 얘랑 얘의 위치가 바뀌면 참 좋을 것 같아. 근데 단순히 위치만 바꾸면 말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래서 봐봐, 지금 이 친구의 부정을 구해봐. 내가 왜 부정을 구할까? 대우 쓰려고. 알겠지? 부정을 구하면 n제곱이 뭐? 홀수. 얘들아, 짝수의 부정은 뭘까? 홀수야. 이유가 뭐냐면 요 자연수 n에 대해라는 말 자체가 전체 집합을 의미해. 전체 집합이 자연수야. 그럼 그 안에서 짝수의 여집합은 뭐냐고?
홀수. 주아야, 여집합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 홀수라고 하지 말고 진짜 순수하게 여집합이라는 워딩 자체가 뭐를 의미한다고? 그 해당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야, 알겠지? 그러면 자연수들 중에서 홀수를 제외한 나머지가 뭐야? 짝수를 제외한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돼요, 알겠지? 그럼 주아야, 봐봐. 예를 들어서 내가 x가 1초가 실수 전체 범위에 대해서 요거의 여집합은 뭘까? 주아야, x-2라고? 뭔 소리 하는 거야? x가 1보다 큰 모든 친구들을 제외한 나머지니까 x가 1보다? 그러니까 봐봐. x가 1보다 크다지. 여기를 제외한 나머지는 이쪽 영역 아니겠냐고. 그럼 부등식으로 표현해봐. x가 1 이하, 알겠지? 1도 포함시켜야지. 뭐지? 미치겠네. 나 꿈 꾸는 건가? 아니지, 주아야. 오. 자, 그럼 봐봐. n이 짝수이다도 부정을 해보면 뭐라고? n 홀수. 그래서 여기에 의해서 내가 대우를 써보면 n이 홀수이면 n 제곱이 홀수이다가 돼. 얘들아, 여기까지 괜찮아? 자, 내가 가정이 원래 제곱이라는 연산이 된 상태였고 그 연산 이전 상태를 관찰하는 건 좀 어렵다고 했잖아. 보면 알겠지만 연산 이전 상태, 연산 이후 상태로 바뀌었어. 그래서 자, 증명을 할게. n을 우리가 2k-1이라고 할게. 2k 플러스 1이라고 해도 돼. 근데 k는 0 이상이겠지. 근데 얘는 그냥 k를 자연수라고 쓸 수가 있어. 그러면 우리가 n제곱을 했을 때 2k-1의 제곱을 해주면 4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이 만들어지고 얘가 결국에는 2 곱하기 2k 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로 무슨 수가 돼? 얘들아, 어떤 수에다가 1을 곱하고 1을 더했어. 그럼 무슨 수야? 홀수야, 알겠지? 그래서 결론은 홀수가 돼. 이게 증명 끝이, 알겠지? 증명 완료. 이렇게 써줄게. 얘들아, 이해됐니? 자, 봐봐. 내가 원래 명제를 증명하려고 보니까 n제곱이 짝수래. 그러면 뭐 n제곱을 2k 이렇게 잡고 하려고 보니까 루트 씌워야 되고 뭔가 이상해. 왜? 연산된 상태지. 제곱이라는 연산을 한 상태에서 그 이전 상태로 풀어내야 되잖아. 알겠지? 무슨 뜻인지. 이걸 뭐 종이를 꾸깃꾸깃 해놨어. 그럼 이걸 다시 튀는 작업이 힘들잖아. 근데 반대로 빳빳한 종이를 꾸기는 거는 또 편하지 않냐고. 약간 그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알겠지? 그래서 애초에 대우가 참이면 원래 명제도 참이기 때문에 다시 뭐라고? 대우가 참이면 원래 명제가 참이기 때문에 대우가 참인 거를 밝히기만 하더라도 증명이 끝났다고. 알겠지? 더 뭔가 언급할 필요가 없어. 뭐 굳이 옆에다가 대우가 참이므로 원래 명제가 참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뭐. 그래서 여기에서 결론으로 대우가 참이므로 원래 명제가 참이다. 그냥 이렇게 써주면 끝이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글자야. 그냥 한국어 글자인데 세 글자만 쓸 건데 막 씨발 또 저거 뭐예요? 막 이러지 마. 귀류법이란 게 있어. 다시 얘들아 읽어볼까? 귀류법. 규훈이가 읽어볼까? 주아가 읽어볼까? 귀류법 알겠지? 귀류법이 뭐냐면 일단은 뭔지 먼저 적어줄게. 얘는 결론을 부정했을 때
모순이 생긴다면, 결론을 부정했을 때 모순이 생긴다면 요거 자체로 증명 완료야. 약간 어느 정도 조금 받아들이기 쉽게 얘기를 할게. 예를 들어서 나 있지. 얘가 성인이거든. 그치? 20살 넘었잖아. 성인이야. 근데 이거를 증명을 해야 돼. 봐봐. 결론은 이거지. 그러니까 갑철이라는 사람이 있다면 얘는 성인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 그때 이 결론을 부정해. 그러면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지. 이렇게 부정을 한 거지. 그 부정을 했을 때 이런 일이 있는 거야. 어제 저기 술집 돌아다니다 보는데 저 새끼 술집 들어가서 술 처먹고 있는데? 이러면 모순인 거 아니야? 결론을 부정했어. 얘를 미성년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어제 있었던 일과 모순되잖아, 상황 자체가. 그래서 이 부정한 결론이 잘못됐다. 즉 원래 결론이 맞았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거야.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깊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받아들이고 요거는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나서 더 이상 생각하지 마. 자 봐봐. 귀류법이라고 하면 결론을 부정했어. P면 Q다가 있어. 그러면 P면 Q가 아닐 거야 라고 부정을 했어. 그때 모순이 생겨. 이상한 일이 생겨. 혹시 모순이라는 말이 뭔지 아니? 창하고 방패 있는데 이거 딱 해가지고 몰라. 씨발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약간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두 가지 이게 충돌하는 그 상황이야. 그러니까 봐봐. 얘가 미성년자임을 가정했어. 미성년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새끼가 어제 술집 가서 술 처마시고 있었다니까? 말이 안 되잖아. 미성년자가 술집 가서 밤늦게 술 처먹는 게 말이 되냐고. 오케이? 무슨 뜻인지? 길거리에서 막 담배 피고 있고 막 그래. 그럼 좀 아니잖아. 모순되는 상황이잖아. 얘는 미성년자인데 미성년자가 하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알겠지? 무슨 뜻인지. 그래서 결론을 부정했어. 결론을 부정했는데 뭔가 말 같지도 않은 일이 생겨. 그때 그 부정이 잘못됐구나. 그럼 원래 상태가 맞았구나야. 알겠지? 요거를 우린 귀류법이라고 불러. 그래서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어. 씨발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거 알아가지고 뭐가 증명이 돼? 증명이 되게 잘 돼. 그래서 요 얘기는 그냥 좀 받아들여 주세요. 더 이상 깊게 생각하지 마. 알겠지? 그래서 이거의 쓰임만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으면 돼. 자, 대표적인 예시가 얘들아, 루트 2는 무슨 수야? 무리수지. 루트 2는 무리수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이걸 귀류법을 통해서 증명을 해야 돼. 자, 결론이 뭐야? 무리수. 어떤 숫자가 루트 2라면 그 수는 무리수이다. 무리수라는 거를 부정해 줘야 되겠지. 그래서 자, 첫 단계에서 뭐 할 거냐면 결론을 부정할 거야. 자, 루트 2가 유리수라면 다현아, 유리수가 뭐지? 다현아, 뭐 물어봤을 때 머쓱하게 웃지만 말고. 그건 실수. 뭐야? 그거 분수 했을 때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유리수라고 불러. 그래서 루트 2는 a분의 b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고 a, b는 서로소라고 쓸게. 얘들아, 서로소가 뭐지? 공약수가 1인수야. 1 말고 다른 공약수가 없는 수를 서로소라고 불러. 그럼 여기까지가 일단은 첫 번째 단계야. 자, 유리수라고 가정했으면 루트 2는 a분의 b, a, b는 서로소라는 걸로 일단은 표현이 가능해. 근데 여기에서 내가 b를 루트 2a라고 쓸 수 있지 않아? 얘들아, 여기까지 괜찮니? a를 곱해준 거야. 그리고 나서 양변 제곱을 했을 때 b제곱이 2의 a 제곱이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이 상태에서 b제곱이 무슨 수인 거야? 2가 곱해져 있으니까 여기에서 우리 b제곱이 짝수이므로 자 봐봐, 제곱했을 때 짝수이면 원래 수가 짝수야. 아까 증명해 준 거지. b도 짝수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봐봐, b를 우리가 2n이라고 쓸게. 그럼 b가 2n이니까 여기다 2n 대입해주면 a제곱이 뭐야? 2n제곱이지. 여기까지 괜찮니? b에다가 2n 대입해준 거야. 그럼 4n제곱이 2a제곱이잖아. 그럼 a제곱이 2n제곱이라고. 자,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a제곱이, 얘들아 a제곱이 무슨 수야? a제곱이 짝수 이므로 a도 무슨 수야? 짝수야. 잘 봐봐, 처음에 서로소라고 했지. 처음에 서로소라고 했어. 요거 1번, b 짝수래 2번, a 짝수래 3번. 1번과 2, 3번에서 모순이 생겨. 알겠지? 위에서는 서로서라고 얘기했는데 밑에선 둘 다 짝수래. 이게 모순이라고. 알겠지? 무슨 뜻인지. 자, 모순이 뭐냐면 약간 그거야. 규은이랑 정재가 장난치다가 내 거 물건을 부셨어. 내 거 물건을 부셨어. 그러면 이게 정재는 규은이가 했어요. 규은이는 왜? 그럼 둘의 말이 모순이잖아. 부딪히잖아. 그치? 그러니까 하나의 결론을 내지 못하는 걸 모순이라고 얘기해. 알겠지? 나경아 많이 힘들어? 좀만 힘내세요. 저도 많이 힘들어요. 뻑큐나 드세요. 그래서 자, 결론은 이거야. 1과 2, 3에서 모순 찾았어. 모순 찾았어? 증명 끝이라고. 알겠지? 이게 증명 방법이야. 방법이라고. 그래서 자, 다시 귀류법은 뭐를 하자고? 결론을 부정해보자고. 그때 뭐가 생기는지를 보자고. 모순이 생기는지를 보자고. 모순이 생겼으면 뭐라고? 거기서 끝내면 돼. 그러면 수학자들 누구나 그냥 증명 잘했네요 하고 끝이야. 알겠지? 우리가 이 다음에 대해서 가치 판단을 할 필요가 없어. 대우를 이용한 증명도 마찬가지야. 대우 썼어? 참인 거 확인했어? 끝이야. 더 이상에 대한 가치 판단 같은 게 없어. 그냥 증명 끝났고 이제 다시 자기 할 거 하면 돼. 알겠지? 그래서 좀 뭔가 되게 애매함을 느낄 수도 있거든. 공부를 하다 보면. 그게 약간 정상적이야. 왜? 이름 자체가 그냥 증명이 아니라 간접 증명이어서 그래. 알겠지?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증명 완료. 그래서 요거를 일단 계백문에다가 정리를 해주세요.
교현아 정리 다 됐어? 씨발로. 얘들아 혹시 계백문 종이 부족한 친구 있니? 아니 저 뭐예요? 비도. 그냥 병신 같아서. 네? 어.
나경아 다 됐어? 얘들아 기운 내세요. 어우 어우 표정들이 진짜. 오늘 시간 20분 어때요? 쉬는 시간 20분 달라고? 뭔 개소리니 씨발놈아. 얘들아 어쨌든 좀 쉬엄쉬엄 할 테니까 어? 알겠지? 기운이 들어오고. 자 얘들아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명제 증명 단원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부등식 얘기가 튀어나오거든. 근데 그냥 부등식이 아니라 무슨 부등식? 절대 부등식. 우리가 첫 번째 절대 부등식은 일단은 항상 참인 부등식이야. 모든 x에 대해서 다 성립하는 부등식이야. 첫 번째는 요 얘기부터 할게. 내가 어떤 것의 제곱이 0 이상이다라고 했어. 근데 여기 안쪽이 실수라면, 자 모든 실수에 대해서 제곱했을 땐 0 이상이 된다. 이건 맞는 말이지. 맞아? 제곱하면 어떤 실수든 제곱하면 몇 이상이 된다고? 0 이상이 된다. 이건 그냥 맞는 말이라고. 알겠지? 이거를 그냥 근본으로 할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요거를 근본으로 하면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절대부등식이 두 개가 있어. 산술기하 평균, 그 다음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이 두 개를 할 건데 사람 이름이야. 드모르간처럼. 기훈아 따라해봐. 드모르간. 따라해볼까? 귀류법. 따라해볼까? 코시-슈바르츠. 코시-슈바르츠. 자 그래서 이런 절대부등식들을 공부할 때 이게 근본이라고 일단은. 자 그럼 봐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 예를 들어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가 0 이상이다를 증명할 거야. 나경아 좌변 인수분해하는 것. 나경아 그 좌변 있잖아. 인수분해가 아니라 변형 공식 기억나니? 그래? 와. 봐봐. 이 친구를 보면 이 친구는 2분의 1에 a-b의 제곱, 그 다음에 b-c의 제곱, 그 다음에 c-a의 제곱. 얘들아 기억나 이제? 알겠지? 이거를 만족시키기 때문에 봐봐. 얘가 0 이상이고 얘가 0 이상이고 얘가 0 이상이기 때문에 결론은 0 이상이 될 수 있다. 알겠지? 내가 이렇게 쓴 거는 그거야. 오른쪽 왼쪽이 더 크고 등호까지 포함된 거. 알겠지? 그럼 봐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0이 될 조건이야. 좌변이 0이 될 조건. 뭘까? A, B, C가 모두 다 같을 때. A, B, C가 모두 다 같으면 여기 0, 0, 0 들어가잖아. 알겠지? 그거를 우리는 등호 성립 조건이라고 불러. 봐봐. 부등식에서 등호가 성립하려면 A, B, C가 서로 어때야 된다고? 같아야 된다고. 알겠지? 등호 성립 조건은 A, B, C가 모두 다 같을 때. 알겠지? 에이씨. 알겠지? 무슨 뜻인지. A, B, C가 모두 다 같다면 등호가 성립한다고. 여기까지만 할게. 일단은 필기하지 마세요. 좀 이따가 쉬는 시간 끝나고 하세요.